세계의 정치, 경제, 예술, 학계 등 모든 영역에서 활약하며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비밀은 질문과 토론의 교육법인 하브루타에 있다. 우리도 지금까지 행해온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 대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상호 존중하며 소통하는 교육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하브루타 교육협회 회장 전성숙 교수와 김금선 하브루타 부모교육연구소장은 작금의 교육 현실을 타파하고 우리 교육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성숙 교수, 김금선 소장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끝없이 대화하고 질문하는 유대인 교육법 하브루타. 모든 아이가 경쟁이 아닌 소통하며 인재로 성장하는 길의 해답을 하브루타에서 찾고 있는 두 분이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하브루타 교육법을 주창하며 실천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하브루타 교육협회 회장 전성수 교수와 하브루타 부모교육연구소 김금선 소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하브루타 교육 요새 상당히 열기가 뜨겁다고 하던데 네, 우리 전 교수님 네.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교육 방법입니다. 유대인의 전통 교육기관에서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치열하게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그거를 제가 한국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하는 거를 바로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이제 하브루타 교육하면 이제 시청자분들 특히 학부모들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브루타를 부모들이 어려워하는데 그 아이들의 관심사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아이가 진짜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얘가 예를 들어서 아이돌에 관심이 있으면 아이돌을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면은 이제 얘가 복도에다가 자전거를 세워뒀다. 그러면 통행에 방해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가지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 자전거 저리 치워. 그러면 아이는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생각도 판단도 결정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아이 눈높이를 앉고요. 네. 앉은 다음에 질문을 던집니다. 자, 아파트 이 복도에 사람이 많이 걸어가는 이곳에 자전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아이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전거랑 부딪혀가지고 자전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니? 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럼 네 자전거는 어떻게 됐니? 얘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전거 넘어지면 자전거 부서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부모가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은 여기다 네가 세워두면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방해가 되고 이 자전거도 다칠 수 있겠네. 그러면 아이가 생각을 해서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또 질문하면 그러면 자전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그럼 아이가 생각, 판단, 결정을 해가지고 행동까지 하는 겁니다. 자전거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요. 어디다 둬야 되겠니? 그러면 안전한 곳에 둬야 되겠네. 그러면서 자기가 자전거를 끌고 안전한 곳에 두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까지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질문을 던져주는 거, 이게 하브루타. 하브루타는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유대인 교육의 핵심인 질문의 공부법이다. 그러나 공부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부모 자녀 간에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하고 효과적이며 상호 존중하는 소통법이다. 김금선 소장님은 네네. 이 하브루타 교육을 현장에서 네. 지금 실천하고 계시죠? 네네. 좀 어떻게 실천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 교육이 워낙 주입식 교육에 젖어 있어서 우리 저희 뭐 전선우 교수님이나 저나 우리 교육을 좀 바꿔보자 그런 차원으로 질문이 있는 수업, 질문이 있는 부모 교육을 통해서 가정에서 질문으로 대화하는 하브루타 가정 문화를 좀 보급하려고 열심히 아이들도 만나고 있고 부모님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네. 아, 그렇군요. 전성수 교수님은 지금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그 하브루타 협회 회장직도 맡고 계시죠. 하브루타 협회에 대해서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하브루타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게 2012년 제 책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공감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제 하브루타 협회가 자연스럽게 결성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한 1년쯤 됐고, 협회에서 지금 하브루타 교육사라는 거를 자격증 직능원에 등록된 자격증 과정을 계속 교육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직 선생님들이 많이 듣고 계셔서 지금 학교, 특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학교에서 많이 퍼지고 있고, 또 부모교육연구소에서처럼 이렇게 부모 교육이나 자녀 교육으로도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하브루타 협회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하브루타 부모교육연구소 네네. 그 소장님으로 네네. 계시죠? 네네. 그곳은 또 어떤 곳인가요? 네, 이제 하브루타 부모연구소는 하브루타를 저희는 밖에서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랑 소통하는 방법으로 저는 하브루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를 알게 되는 과정, 또 질문으로 아이들의 생각도 키워주는 과정, 창의적으로 커가는 과정, 또 사고 확장 능력도 키워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초 학습 체력을 가정 안에서 잘 이렇게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하브루타 부모 교육에서 많이 좀 열심히 부모님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 두 분은 먼저 전 교수님, 하브루타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네, 저는 이제 유아, 초등, 중등, 대학을 다 드물게 경험을 했습니다. 한 3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육이 문제가 보였어요. 그 한국 교육을 진단하는 게 이제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의 학교 교육으로 진단하고요. 그 자녀 교육을 복수당하는 부모들로 진단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진단이 됐으면 해결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하브루타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아, 이게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30%나 받고 뭐 아이비리그를 30%에 들어가는 핵심이구나. 이거의 유레카를 외쳤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 한국에 너무나 필요한 거다. 네, 소통이 안 되고 대화와 협상이 안 되는 우리 한국에 너무 필요한 거다. 그래서 하브루타를 연구하게 됐고 소개하게 됐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어요? 저는 제가 대학교 때요, 유태영 박사님이 사회학개론을 강의를 하셨었어요. 그때 사회학개론 때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시죠. 그때 제가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아, 이런 교육이 필요하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뭐,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우리 전선수 교수님이 하브루타 유대인 교육을 보급하고 계시는 걸 알고 제가 참여하게 됐고, 같이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전 교수님은 또 복수당하는 부모들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네. 그건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우리나라 자녀 교육에 관심 갖고서 우리나라 자녀 교육을 보니까 딱 복수당하는 부모들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아, 자식한테 복수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그 30년 전에는 소아 정신과라는 단어도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성형외과와 함께 가장 미어 터지는 곳이 됐잖아요. 이렇게 그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복수당하는 부모 이 자녀들이 뭐 게임에 빠지고 인터넷에 빠지고 공부 안 하고 오토바이 타고 이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저는 이제 복수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어렸을 때 아이는 애착을 요구하는데요. 부모들이 애착에 관심이 없고 지금 100%가 가르침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갓 태어난 애한테 뭐 가지 나답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한글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영어를 가르치려고 그러기 때문에 얘는 뇌가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정보가 들어가니까 뇌가 쉽게 말하면 망가집니다. 과부하가 걸리는. 그렇죠. 뇌가 망가지면 성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성격이 무너지는 게 엄마한테 대들고 반항하고 소리 지르고 그게 바로 복수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애착의 문제의 관계성을 해결하는 게 바로 하브루타고, 지금 저는 우리나라 자녀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외주 하청 자녀교육과 해주는 자녀교육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문가한테 남한테 맡기려는 시스템과 뭐든지 얘들을 스스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해주기 때문에 얘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없다. 자존감을 기를 수 없다. 자기 동기를 기를 수 없다. 그게 핵심인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세우는 연습을 해도 5개월 만에 세워 걷게 할 수는 없다. 모두 때가 있는 것이다. 어린 시절 무리한 공부는 후에 공부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뇌의 다른 쪽인 사회성이나 인간관계, EQ의 뇌는 전혀 발달하지 않을 수 있다. 성적 지상주의라고 한다면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을 골라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정답은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한 개의 정답만을 골라낸 사람이 결국은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답을 골라내야 되는 건 아닌가요? 20세기 때는 하나의 정답을 요구하는 시대였습니다. 아, 예. 그런데 21세기는 다양한 해답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오히려 정답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막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 부모는 1 더하기 1이 얼마니 그러면 얘가 1이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야단을 치거나 매를 때릴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너 왜 1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얘가 엄마 물 한 방울에다가 물 한 방울 섞으니까 한 방울이 됐잖아. 이렇게 이게 틀렸습니까? 그게 바로 다양한 해답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걸 칭찬해줘요. 그게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얘들의 이렇게 다른 관점, 다양한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격려하기 때문에 21세기는 너무나 필요한 개념인 거죠. 이런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갖고 가리키는 것이 아이들의 창의력이라든지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아이들보다는 그 선생님들이나 학부모에 대한 네. 교육이 우선돼야 되는 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 교육 열심히 하고 있는 네, 거죠. 네. 아, 그러면 주로 부모님들한테는 어떤 교육을 주로 하시나요? 제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아이들이 백설공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백설공주를 엄마가 그냥 쭉 읽어주는 걸로 내가 엄마라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브루타 개념하고는 좀 다르고요. 진짜 공부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엄마가. 너는 백설공주 항상 뻥 있는 옷을 입고 이렇게 주름진 옷을 입었는데 너는 다른 옷을 입혀주고 싶지 않니?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사과에가 독이 들었는데 왜 항상 사과일 필요는 없잖아. 너라면 어떤 과일에다 독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어? 라든지 하나의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내도록 아이가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 이 백설공주의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하나 또 만들어내는 그런 창의적인 창의적인 아이로 같이 성장하는 거죠. 부모랑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은 부모가 알려주지 않아도 아이가 뇌가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하기 때문에 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 외에 또 아이들 외에 모든 부분에서 전부 네. 하브루타. 유대인의 문화가 해야 되는 거죠. 네. 특히 예를 들면은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요. 친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글의 창업자,
그리고 또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뭐 저기 마크 주커버그 이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 기업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장 핵심에는 하브루타가 있는데요. 그 바로 들어온 인턴조차도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CEO하고도 바로 이 얘기를 해서 그게 옳다고 싶으면 공론화시켜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창업자가 자 이게 옳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시를 하면은 그 만약에 창업자가 이 CEO가 잘못 판단하면 수천억이 날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대화로 풀게 되면요. 모든 문제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수천억이 수조가 저기 그 전략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서로 공감이 됐기 때문에 회사 일이 아니고요. 내 일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내 일을 하는 거예요. 회사 일이 아닌 게. 지시를 받아서 회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 기업들이 그렇게 페이스북이도 구글이고 뭐 단시간에 그렇게 세계 최고의 기업들로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기업 문화는 혈관이 살아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동맥경화증이 걸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밑에 있는 하부 조직의 사람이 가장 대표한테 직언을 바로 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군대도 우리나라 군대 제가 이스라엘 연구하면 제일 그 답답했던 게 군대였는데 왜 우리는 어차피 가야 되는 군대를 가고 싶은 곳으로 못 만들어주는가? 그런데 그러면 모든 세계 민족이 가고 싶은 군대가 군대를 가기 싫어하느냐? 유대인들은 전부 경쟁률이 무려 뭐 엘리트 같은 경우 100대 1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입대하려고요? 예, 그리고 무슨 뭐 9년이 그 복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내게 유익이 되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래서 전쟁 시기에도 물론 최종 판단은 이 명령자가 하지만 그 전까지는 부하들과 치열하게 이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을 논쟁하면 가장 좋은 아이들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600만 명의 이스라엘이 주변에 3억을 50대 1의 싸움에서 6번을 이긴 그런 운동량입니다. 또 그리고 유대인들은 일상에서도 그걸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게 어떤 거냐면요. 힐 마골린 씨가 와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 유대인이시거든요. 우리나라 입양아 릴리를 하버드대에 보내신 분이신데, 네, 그분이 와서 직접 얘기하신 건데, 그 이웃 간에 담 하나를 쳐도 저희 같으면은 바로 담 하나 치면 업자 불러서, 그죠? 업자가 계산 이렇게 두들겨서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럼 맞으면 오케이, 뭐 조정을 한다든지 그걸로 끝 하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담 높이를 얼마나 할 것이며, 무슨 재질로 할 것이며, 그 주변에 심는 꽃나무는 무엇을 할 것이며, 넝쿨로 할 것인지 그냥 꽃나무를 할 것인지, 그것마저도 정말 열심히 2박 3일 토론해서 이런 낮은 담 하나도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변에 그런 하브루타 짝이 늘 있어서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도 또 자라면서 자기 또 하브루타 짝을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3,000년 이상 지속해온 하브루타는 그들만의 생활, 가정, 공부 문화이며 유대인들에게 공기처럼 스며 있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며 상호작용하는 하브루타는 각계에서 유대인들을 세계의 정상에 우뚝 설 수 있게 한 힘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까 정의드렸듯이 듣고 애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를 반복하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딱 공부를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강의한 걸 듣는 공부, 그 다음에 혼자 책을 읽으면서 외우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서 잊어버리는 공부인데 이것 하브루타는 그것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듣는 공부가 아니라 말하는 공부입니다. 질문하는 공부입니다. 토론하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혼자가 아니라 짝과 함께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짝과 함께 하게 되면 이게 협력하게 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책임감이 잃게 되고 소통이나 이런 협력의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너무나 필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소장님은 네.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부모님들한테는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우리 부모님들은 결과주의에 빠져 있어요. 또 성적 예, 지향주의에 있어서 애들이 어떤 결과물을 내지 않으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주의에서 좀 벗어나서 각자 아이들이 물론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 다양한 색깔들을 갖고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가 될 수 있는데 모두 다 성적으로 하나야만 그 몰고 가는, 우리가 그 동물들이 뭐 못 모르고 뛰면은 끝에 가서 결국은 다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그 뭐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런 것 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너무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주의에서 벗어나서 진짜 내 아이들의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지 그걸 키워주는 부모가, 그러니까 조력자가, 그런 조력자가 돼야 되는데 성적으로만 몰고 가는 조력자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거죠. 네. 그 하브루타 교육이 아이들 교육뿐만 아니라 뭐 성인들이나 또는 네. 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교육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하브루타 교육 전문가로서 두 분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우선 정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협회를 중심으로 예, 하브루타를 보급하는데 철저하게 제 나머지 삶을 바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선생님들이 하브루타 연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한국교육연수원에서는 이제 온라인 강의도 실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사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망이 저는 굉장히 밝다고 보고요. 그리고 벌써 이제 2년이 안 돼서 벌써 선생님들이 실천해서 실천한 사례의 책이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초등에서 실천한 사례, 중등에서 실천한 사례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학교 그리고 가정 그리고 사회 그리고 군대까지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를 소통과 대화와 토론 문화로 바꿔가는데 이익을 담당했으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소장님의 계획은? 네, 저희 하브루타 부모 연구소가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만 많은 부모보다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자. 네. 근데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길이 참 어려워요. 막연하잖아요. 다 알고는 계시지만 실천하기가. 그럼 어떻게 하는 하브루타로. 하브루타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10년을 지속성을 가지고 특히 성장기, 어린아이들이 말 때는 그 순간부터 성장기까지 한 10년을 공을 들이면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 그 10년 공 들이면 100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우리가 일단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떤 가장 추구하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하브루타로 식공백행,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두 분은 이제 교육 현장에서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서 희망을 보셨는데 인생에서 희망의 길잡이가 되어준 혹시 책이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소장님부터. 죽기 전에 유대인을 만나라. 이게 있어요. 근데 365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어떤 많은 생활에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잘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들을 좀 명쾌하게 좀 풀어줘서 저는 그걸 옆에 놓고 열심히 가끔씩 저를 돌아보고 그런 책으로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지금 이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이제 자녀분들이나 학부모 또 하브루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의 말씀이 있다면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복도 하고 성공도 보여주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은 노벨상 30%와 아이비리그 30%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가정을 가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정의하기를 행복한 성공으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한 성공을 하는 키워드, 그거는
관계성과 사고력이 있습니다. 예, 관계성과 사고를 함께 길러주는 거, 그게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유대인 자녀 교육법 하브루타를 제시하고 실천하는 하브루타 교육협회 회장 전성수 교수와 하브루타 부모교육연구소 김금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우리의 공부 방식을 꼬집으며 그에 대한 해답으로 하브루타를 찾아낸 전성수 교수와 김금선 소장.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하브루타라는 답을 찾아낸 두 사람은 부모가 바뀌어야 자녀가 바뀔 수 있다는 신념으로 모든 아이를 인재로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도 우리 교육에 더 큰 희망의 빛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